네, 안녕하세요. 웨스트학 마켓인사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네, 어제까지 이제 5월 마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웨스트학 뭐 주력 종목들이 워낙 5월에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을 보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또 네, 많이 좀 내려왔죠. 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는 이제 그동안은 해외 이제 어떤 이제 증시 상황을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국내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어차피 우리는 뭐 한국 투자자 입장이니까 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국말 AI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지물들은 예, 삼성전자 회장님이시죠. 이재용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 이해진 네이버 의장입니다. 그래서 어, 이재용 회장님은 1968년생이에요. 그리고 이혜진 의장님은 1967년생, 저보다는 한 4, 5살 형님들이신데, 원래 우리 이재용 회장님, 아직까지 저 부회장이라는 저 직함이 좀 이게 입에 더 익숙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워낙 깔끔하고 핸섬 보이시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왠지 엔비디아한테 버림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 이제 뉴스 사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머리가 이제 산발이 됐습니다. 바람 맞았어요. 엔비디아한테 바람 맞았어요. 그죠? 예. 예, 요즘 그래서 예,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혜진 의장님도 뭐 요즘 골치 아프죠? 그죠? 라인 사태.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니, 대한민국 하면은 반도체하고 IT 강국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고 네이버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죠? 왜 우리만 AR 랠리에서 뭐, 다른 데 다 올라가는데, 심지어 뭐, 일본, 대만,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보다 못한 이제 유럽은 솔직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거기도 막 그 신고가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인도 막, 예. 심지어 또 뭐 항생도 중국도 좀씩 올라오고 있고.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막 소외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와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는 오로지 경제만 보죠, 우리 외스닥은. 색깔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하게 추구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가자는 겁니다. 정확히. 정확히 이유를 알고 가야 대처도 되는 것이고요. 그죠? 물론 뭐, 우리 뭐 시황 선생, 반재혁 대표 잘 쫓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일단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한국 시장에 희망이 없대요. 그죠? 다 그래서 미국 가자, 막 밑장 가자, 그죠? 그렇지만 미국도 좋긴 좋지만 너무 올랐다는 게 문제고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하다못해 엔비디아 와 강렬하게 쇼치고 싶네, 뭐 이런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도 허수는 있다. 우리가 실적을 보고 숫자를 보고 들어왔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또 어떤 허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이제 좀 시장이 좀 그런 걸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좀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또 못 가? 그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고 네이버 도대체 어찌할까요, 진짜. 걱정이시죠? 뭐 삼성전자는 소식이 뭐 올랐던 거는 있으니까 이게 들 걱정인데 네이버는 도대체 이게 고개 숙였죠, 우리 예진 의장님. 네. 도대체 어찌할까요, 그죠? 아니, 도대체 반도체하고, IT 강국이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래야지 답이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이 인사이트, 그리고 우리 웨스타, 그 어떤 해결책이나 솔루션 없이 말씀을 안 드리죠. 당연히, 제가 그런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 한국 투자자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 제시를 해드리니까 좋은 인사이트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시황선생 저 반재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의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합니다. 이거 뭐 며칠 전에 5월 29일자니까 며칠 됐죠? 며칠 안 됐죠? 증시 성적표가 G20에서 최하위랍니다. 홀로 뒤처진 한국. 결과는 뭡니까? AI 랠리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사실은 뭐 AI 랠리를 그렇게 탄 것 같진 않은데, 유럽도 유동성을 타고서 굉장히 좀, 좋았다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독, 소외를 받고 있는, 왜 이렇게 소외뿐만 아니라 배제당한 것 같은 느낌이죠?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피입니다.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코스피는 935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장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그것도 한국 시장에 못 가는 이유로 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5월 30일 기준으로 935 종목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2800 근처만 오면은 꺾여요. 꺾이는 이유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역시 코스피도 같이 꺾이는 흐름이 있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이게 진짜 아니 해외 시장은 이 정고점을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치 뚫고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참 못 미쳐요. 이러니까 왜 한국 시장 이제 우리 한국 시장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도 자꾸 하고 뭐 분위기도 막 뒤숭숭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걸까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네 5월 30일 기준으로 1649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로 또 2차 전지가 못 가니까 또 많이 못 가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봉상 역시나 이거 뭐 전고점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옛날에 이제 천스닥 했었는데 이제 지금 뭐 한참 뭐 못 미치고 있네요. 여기는 뭐 900 올라가면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인데 과연 언제쯤 이거 탈피할 수 있을까? 네. 물론 뭐 일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얘기도 하고 뭐 밸류업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일봉입니다. 뭐 우리가 나스닥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근처에 있는 대만하고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가 이제 허탈감을 갖게 만들고 인도 신흥 시장으로 뭐 떠오르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보다 좀 경기 못한 유럽도 많이 올라갔고 항상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왜 우리만 못 갈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도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 윗골이 뭐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가 뭐 하늘 진짜 천상천하 유효독점 막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이제 모두가 이제 그 바라볼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했고, 네. 어쨌든 뭐 나스닥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먹을 거보다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좀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이제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오늘은 이제 주봉을 많이 볼 건데, 엔비디아 이제 얼마나 올랐을까, 저점에서. 22년도 10월 14일 날, 22년도, 그 23년도 전부터 이제 그 반도체 바닥을 찍고서 올라옵니다. 근데 913%. 지금 좀 빠졌지만 거의 뭐 1000% 오른 거예요, 1000%. 뭐, 천비디아 그러더니 진짜 1000% 올랐네요. 그리고 주봉상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올랐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는 이제 이게 뭐 지난주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난주 보면은 이게 뭡니까? 위에 이게 뭡니까? 그죠? 석별형이 뜰 수가 있죠. 석별형. 거의 이제 지금 고점 찍고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봉상 그런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석별형이라고 하죠. 석별형. 이제 지는 물론 이게 덧뜰지 질지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심하자. 그죠? 이게 먹을 것보다 이제 위험한 게 더 많다. 이게 그동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쫓아가긴 했지만 근데 숫자 노름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웃돈을 얹어서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인工지능이 바로 이제 실적이 바로 뭐 너무너무 진짜 대단해 막 이랬지만 이게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저의 장점은 뭐냐. 모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보죠.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너무 올라간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인공지능만 좋지 사실은 다 좋지 못하죠.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타벅스도 이게 일단은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조차도 세트가 너무 비싸다고 막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이쪽만 좋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좀 거품이 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어쨌든 간에 실적이라는 숫자를 보고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예,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인지 투기인지 사실 좀 애매하죠, 구분이. 예,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플랫폼이란 건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비싸도 들어간다라는 점은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예, 버블을 키워가지고 계속 강달러로 유지해요. 왜? 빅테크들은 그래야 좋으니까. 그래서 에이 빌어먹을 자본가 놈들 뭐 이런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민주당 이제 미국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제 오바마 때도 그랬는데 이게 월과랑 워낙 그죠? 워낙 친합니다. 예,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야,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된 왜? 너무 빈부격차이 아니 이거 여기는 진짜 천상계에 있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제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서 그쪽 편을 좀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유색인종이 원래는 민주당이 텃밭인데 등 돌리잖아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네, 캔들상으로도 지금 석별형이 일단 떴어요. 일단은 먹을 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더 많다. 그리고 숫자를 보고 들어갔지만 그 숫자조차도 의심스럽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러더라도 어쨌든 뭐 이게 부럽죠. 이 자체가 거의 뭐 1000% 가까이 이게 10배 올랐으니까 너무 부러운 상황인데 뭐 TSMC 이게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고 당연히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하고 한국하고 시청이 벌어진 이유는 삼성전자는 못 쫓아가는데 TSMC는 그죠?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 밸류 체인에 있죠. 그러니까 어, 엔비디아는 그 팹리스입니다. 설계만 해주고 TSMC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다 봤죠. 그래서 예, 바닥에서 역시나 이제 그 2022년도 10월 이때부터 반도체가 대부분 반등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때 그러니까 154% 조금 무겁네 그죠?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TSMC는 알다시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의 수혜도 봤죠. 창업자 모리스 창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1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꺾였죠. 그죠? 역시 엔비디아 인공지능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성장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안에는 뭔가 허점이 있다. 허수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점을 짚어드렸고요. 남들이 막 그 뭐 그죠? 뭐 천비디아 또는 뭐 젠스 황제님 외칠 때 저는 똑같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아요. 사실은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험을 미리 회피하니까. 그리고 제 말이 결국에는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100%라고 저도 말은 안 드려요. 그렇지만 맞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많이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도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뭐 지난주에 좀 최근에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달렸다는 거죠. 사실 뭐 TSMC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 보기 전에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훨씬 더 많이 납품하지만 마이크론도 최근에 그 밸류 체인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도 2022년도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158%.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154%, 158%.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158%.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역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함으로써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봉입니다. 역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HBM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납품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확실한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바닥 대비해서는 이것도 기가 막히게 158%예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20만원 뚫고 올라갔다가 이게 주봉입니다. 이제는 좀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은 당연히 많이 올라오고 흑자 전환하고 이게 좋은데 근데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봤냐면은 10만원 아래부터 봤어요. 10만원 아래부터.
그러니까 10만 원 아래서부터 받고 이제 뭐 이거는 기회다 했지만 올라가고 차익 실현하고 뭐 15만 원 이상에서는 사실 거의 다 차익 실현하시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상승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상승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계속 관성의 법칙에서 진짜 약간 오버 밸류에이션보다 오버해서 올라가죠. 예, 올라갈 땐 보통 그렇게 올라가요 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랠리를 탔죠, 그죠? 예, 근데 인공지능의 랠리를 삼성전자가 못 하더랬지. 예,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랠리에 예, 올라간 종목도 없는 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1에서 시총 3위로 밀렸다가 시총 2위로 올라와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뭐 아마 까마득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 뭐 후공정으로 해가지고 HBM 밸류체인에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이거는 국내 종목이 아까 엔비디아가 1000%였잖아요. 얘는 1500%예요. 1500%. 1452% 15배 뛰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윗골이 달아서 이 정도인 거예요. 이러면은 국내 종목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물론 한미반도체는 뭐 앞에 있는 종목에 비해서는 좀 작은 종목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1500%입니다. 1500%. 그러니까 국내 종목이 그 한국 시장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안 오른 건 아닌데,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일부 종목만 올랐죠, 그죠? 예, 수혜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혜를 일부만 받은 게 문제입니다. 한미반도체 15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뭐 항상 뭐 엔비디아 얘기할 때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또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봉상 보면 얘도 932% 그냥 좀 빠져서요. 얘도 거의 뭐 10배 올랐습니다. 10배. PCB 업체죠. 그 밸류체인 타고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이제 전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일 뿐이어서 이제 그런 거죠. AI 랠리를 안 탄 건 아니에요. 근데 수혜를 받는 폭이 크진 않았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은 여기는 소프트웨어잖아, 그죠? 이게 근데 좀 여기도 1000% 올랐어, 1000%. 좀 빠져서 1000%니까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소형 종목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의 랠리를 타고서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아요. 반도체 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그러면은 종목은 꽤 돼요. 그 한국 종목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때요? 시총이 크지 못하니까 이제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혜택폭이 크지 못해서 그렇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수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수혜를 받긴 했지만 그 수혜의 폭이 크진 않았다. 이게 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못 오른 이유는 당연히 코스피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못 올랐기 때문인 거고 대표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개별 종목단에서는 꽤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뭐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 생태계에는 조금 이제는 좀 엔비디아서부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수혜가 없지는 않았다. 랠리를 안 탄 건 아니다. 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뭐냐? AI 랠리에서 소외된 거는 뭐야?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그쵸?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IT 강국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 종목들이 못 갔습니다. 이게 못 가서 결국엔 코스피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는 삼성전자고 네이버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대표 종목이고 시총이 크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허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그죠? 예, 사실은 이제 요 앞단에서 상승했을 때 이제 85,000원까지 갔죠. 물론 뭐 제가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랬다라고 하면 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전에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계속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AI 랠리를 타기 위해서는 HBM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삼성전자는 못 들어갔어요. 테스트 뭐 됐다 안 됐다 뭐 그러면서 처음엔 뭐 당연히 된다라고 뭐 끌어올릴 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 뭐 들어갈까 했는데 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존에 한 번 이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갖다 쓰는 데는 굉장히 또 오랜 또 테스트 기간도 걸리고 또 진짜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존의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둘이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지금 엔비디아가 뭔가 이게 HBM이 쇼티지가 나서 그죠? 뭔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면은 뭐 삼성전자한테 소리를 내밀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품기에는 너무 크죠. 그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진짜 바보도 아닌 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자기랑 경쟁할 일이 없거든요. 그죠? 그냥 편하게 갖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진짜 뭐 HBM 부족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한테 손 내밀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왜 자기 경쟁자를 키워줍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어떤 HBM 납품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지니 그죠?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봉을 보면요. 안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좀 그래서 좀 실망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장기 추세전으로 보면 주봉상 보면 그죠? 아직도 상승 추세 있습니다. 근데 상승 여기서 조금 엔비디아의 어떤 납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꺾이니까 이제 좀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이게 안 오른 거 아니죠. 그죠? 이거 안 올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뉴스도 이제 다들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보도를 하죠.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우리 시장 다 안 좋은 거다.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합니다. 그도 그렇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응? 근데 월봉을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가 원래 액면가 5,000원에서 지금 100원으로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8,060원 이거는 이제 50대 1로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월봉상 보면 이거 월봉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안 했다고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종목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또 좋게 보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보는 거죠.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좀 올랐다 내렸다가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올랐습니다. 지금 뭐 61선 기준으로 61선 월봉선 61선 기준으로 하회하면 밑으로 내려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기회였던 거 맞죠? 근데 아직은 뭐 61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뭐 73,500원인데 아니 이게 50대 1 액면 분할이에요. 이거 곱하기 50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 원입니다. 지금 한 주에. 이게 싼 거예요. 솔직히 싼 거 아니거든요. 진짜 싼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이거 원래 한 주에 이거
액면분할해서 73,500원이지. 현재 가로 해도 350만원 넘어요. 8만원이면 이게 400만원이에요, 한 주. 이게 싼 거고, 이게 안 올라간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겁니다. 이게 뭐,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안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간 게 아니죠. 그죠? 한 주당 350만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싼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인공지능 랠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대만이 굉장히 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국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주류들은 이제 경제, 특히 경제, 뭐 정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뭐 주류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역시 뭔가 이게 돈 굴리는 거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게 이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쉬면서 투자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죠. MS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지금은 뒤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창업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다음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원래부터 투자가들은 워낙 더 많고요, 그죠? 예. 월가의 황제, 다이먼드, 유대인들이고요. 이렇게 경제기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유대인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뭐 하여튼 뭐 트럼프가 하면 더 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CEO는 사티아 나델라, 그렇죠? 인도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역시 인도 사람들은 인도는 공대가 유명하다고 했죠. IT 이쪽에 플랫폼 이쪽에서는 인도인들이 또 수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크 저커버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창업자고 현재도 창업자, 좀 CEO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창업자, 이 양반들도 창업하고서 지금은 누구한테? 스타르 피차이, 구글의 CEO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IT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대만이 반도체, 젠슨왕, 엔비디아, 그다음 리사수.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젠슨왕은 이제는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리사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왜? 엔비디아 대만은 역시 대만입니다. AMD, 그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모리스 창, TSMC. 최근에 젠슨하고 모리스 창하고 회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야 엔비디아 모리스 창이 한참 훨씬 선대이죠. 그래서 이제 한참 밑분이신데 우리 동양에서는 또 그랬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고, 야 모리스 창이 엔비디아 젠슨한테 야 니 때만 배부르냐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는 지금 이게 대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의 뭐 머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왼팔과 오른팔을 인도와 대만이 하고 있다. 그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는 누구? 중국, 그죠? 중국을 견제하는 게 있다. 그죠? 인도도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국의 왼쪽에 있고요. 대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이 좀 소외된 거는 있지만, 그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좀 더 소외되고 있죠. 일본은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걔네들이 뭐 밸류업을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얘기는 좀 더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제 유대인하고 인도하고 대만하고, 지금 이제, 이 거의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한국도 견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외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일본은 그렇게 소외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따가 좀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백인이긴 하지만 유대인 아닙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덴마크계 미국인이고요. 아버지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사실은 뭐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고 그 낳은 지 몇 년 안 돼서 버렸어요. 예, 엄마하고 어린 제프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아버지가 그 쿠바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태계가 아니에요. 그 제프 베이조스를 제가 아마존 CEO죠, 창업자인데 뭐 나중에 뭐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다? 아니죠. 근데 특징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아닌데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유난히 또 우주에 관심 많아요. 뭔가 개척 정신이 강한 거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돈놀이하고 안정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는 이거 당장 돈 안 되는데 주판 굴려보가 그쵸? 나중에 뭐 돈 되면 하겠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어쨌든 유대인과 인도인하고 대만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대만인들이 굉장히 그 반도체 쪽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창 대만 TSMC 그래서 대만의 증시가 이제 시총이 한국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왜? 삼성전자 못 가고 TSMC는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랠리 그 인공지능의 랠리는 이쪽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은 못 받는 이유는 그죠? 예,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못 가서 그렇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엔비디아의 대항마들 얘기했죠. 그래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저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솔직히 AMD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 바로 엔비디아를 대항마로 바로 서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 모자란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손잡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AMD에다가 HBM을 일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공조가 계속 이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인텔, AMD, 삼성전자 각각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렸죠. 어차피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만들어도 어차피 빅테크들이 그들이 플랫폼은 거의 장악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엔비디아한테 웃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물론 그들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자체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대 LLM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 모델을 하느니 차라리 SLM 그냥 우리나라 것만 아랍 사람 아랍 것만 그쵸? 요즘 뭐 소버린 AI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천천히 하면 안 되냐 그죠? 천천히 우리 것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지금 몰려갈 필요 없다 그죠? 쿠다가 좀 편하긴 하지만 좀 불편해도 좀 싼 거 쓰면 안 되냐 그죠? 물론 뭐 엔비디아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냐 그냥 자체 개발해서 천천히 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1인자이지만 대항마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은 일단 AMD도 AI 랠리를 일단 타긴 했어요. 여기도 타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뉴였고요. 이것도 역시 주봉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파트너로서 제가 AMD를 요거를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AMD도 좀 엔비디아에 바로 대적하기는 조금 모자란 게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잡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제일 문제죠. 인텔 주봉. 와, 여기는 뭐 삼성전자 더 못합니다. 그래서 야 이걸 보고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인텔. 그래서 인텔과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IDM입니다. IDM 종합이요.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그렇죠?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손을 내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체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인텔은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손 내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파운드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HBM은 SK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딱 이게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인텔, AMD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들이 손을 잡고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제가 하다못해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되느니 차라리 대항마가 되라. 그죠? 엔비디아의 파일을 뺏어 먹어라. 그게 훨씬 더 지금의 주가는 좀 눌릴지언정, 그죠? 외인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지언정 차라리 길게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삼성전자는 그죠? 선두주자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패스트 팔로워. 빠르게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당연히 2007년도 애플, 그죠? 다시 스티브 잡스. 네. 아이폰 1세대가 이때 2007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때는 진짜 세계가 깜짝 놀랐죠. 사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상품으로 만들어낸 게 스티브 잡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티브 잡스 얘기하려면 좀 울먹거립니다, 제가 좀. 하여튼 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거죠. 그 당시. 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하고 우리가 선두주자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뭔가 헤게모니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이익과 관련돼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절대로 그거를 꼴을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헤게모니는 미국이 항상 패스, 이쪽은 헤게모니 장악에서는 이제 미국이 항상 이거는 다른 나라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두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과 이 선두주자를 한국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들이 뭐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분야는 뭐 가능할 수 있어도 그들이 절대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뭐 IT, 플랫폼 이쪽에서는 미국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밟아버리죠, 그냥.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뭐 좀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스마트폰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초로 어쨌든 상품을 좀 제대로 만든 거는 스티브 잡스 애플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게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게 지금 뭐와 비슷하냐? 챗 GPT. 이거랑 비슷합니다. 챗 GPT 인공지능. 사실 제가 이제 좀 최근에 그 뭐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진 않는데 이제 좀 가끔가다 업로드를 좀 하거든요. 그래 봤더니 제가 2023년도 초반부터 챗 GPT 이거를 그 기사를 좀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저도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공지능. 왜냐면 가능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3년 초반부터 챗 GPT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향상이 빨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시장에 이제 깜짝 놀라게 한 거는 올해 초이긴 합니다만 2024년도부터긴 합니다만 23년도부터 뭔가 이게 조짐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건데 어쨌든 2023년도부터 챗GPT의 발전 속도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요거랑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 1세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로 여기에 뭔가를 했느냐?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막 어쩌다 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2년 지났어요. 2년 안드로이드 구글 기반에다가 갤럭시를 이제 이때부터 2009년도부터 출시했어요. 2년 뒤졌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 대비를 해보면 사실 뭐 이게 2023년도 빨라지고 2023년도 2분기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2분기부터 작년 2분기부터 이제 그 실적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이때부터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그렇게 사실은 뭐 이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게 또 랠리를 나타낸 거는 이제 2024년도 이제 챗 GPT가 물론 2023년도부터 이때부터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2024년도에 완전히 터졌죠. 2024년도. 근데 어쨌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내는 엄청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언제 움직이느냐, 그죠? 삼성은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에 의해서 2년 뒤에 좀 대응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올해 말이나 또는 2025년도 쯤에 삼성의 AI 가속기 마원이 출시 예정입니다.
확실히 바로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fast follower 뭐 빠르게 예, 빠른 게 2년입니다. 스마트폰은 이거는 뭐 1년 또는 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가 모자란 부분은 예, AMD라든지 연합군이 같이 손을 잡고 해야겠죠. 그렇죠? 혼자는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진짜 종합 반도체 회사라서 뭐 다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느려요. 그죠? 예,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 가지고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2021년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나온 지 4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갤럭시 나온 지 또 2년 돼서 2년 텀이네. 2년 주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노키아가 이제 전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옛날 애니콜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이제 노키아를 제치고서 이때부터 이제 아이폰하고 이제 글로벌 마켓시어에서 양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초반에는 뭐 아이폰 짝퉁이다 뭐 욕도 많이 먹었죠. 그죠? 뭐 이제 욕을 많이 먹고 했는데 예, 워낙 이제 애플의 충성도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지만 이제 2015년도 이제 갤럭시 6부터는 이제 좀 좋은 호평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까지 뭐 일단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애플보다는 좀 못하죠. 좀 못하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좀 글로벌 마켓 시어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뭐 중국 시장 중국 샤오미라든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던 이런 혁신에 있어서 미국이 일단은 먼저 혁신을 하고요. 먼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예, 그렇다 보면 인공지능도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늦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한 또 2년 되면 역시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그렇죠? 이게 마켓시어에서도 이제 따라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왔을 때부터 2년, 그리고 또 그 2년 뒤에 출시하고 또 그 후로 2년 뒤에 또 그 2년 뒤에는 또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장악해 가는 그런 모습. 좀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예를 봤을 때는 인공지능 시장도 삼성전자가 뭐 1, 2년 뒤에는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죠 올해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너무 또 기대가 또 크면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삼성의 인공지능 가속기 마하 1이 출시되고요.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싸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하여튼 삼성전자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우리가 시장을 새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건 혁신인데 혁신은 우리가 못해요. 헤게모니상. 그러니까 미국이 혁신을 하면 우리는 쫓아가는 전략. 아, 이게 좀 더 우리한테 좀 맞는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자란 부분들은 AMD라든지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모습을 뭐 이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지켜봐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 바로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심각한 게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주봉이에요. 야, 이거 이제 시총이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야, 이거는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 가격입니다. 코로나 때 지금. 좀 심각하죠, 그죠? 네이버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도 사실 뭐 네이버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도 뭐 좋았고, 네, 다 좋은데, 네이버만큼은, 와,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다 좀 꺾이는 이유가, 라인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라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일단은 대만이 좋은 거는 TSMC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이제 대장주이듯이 TSMC가 이제 대만 각권의 대장주거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시총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AI 랠리에서 한국이 소외된 거는 첫째, 삼성전자가 아,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을 탈 뻔하다 못한 거, 그죠? 이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것이 이유가 되고요. 사실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도 비슷해요. 라인이 문제인데 사실 예, 제가 지금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실적은 네이버의 실적은 지금 역대급으로 좋아요. 지금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올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당기 수익도 좋습니다. 지금 1분기도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2분기도 역대급으로 또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네이버의 주가는 이렇게 빠지느냐? 사실은 이제 실적이 오르는데 주가 빠지면 억울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저평가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당장 이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저도 사실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이버의 그 라인 사태, 일본이 최근에 주가가 좋고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보다 일본에 많이 투자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도 이제 한국이 소외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미 반도체 IT 강국입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아날로그라고 하죠. 아날로그 시대. 아직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키워서 해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도 일본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도 일본에 진출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뭐 워런 버핏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 일본이 좋았던 이유는 뭐 밸류에이션, 아니 뭐 밸류업을 잘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일본은 이게 워낙 아날로그 디지털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냥 키워서 해먹을 게 많아요. 근데 삼성, 국내는 한국은 어때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미 반도체하고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먹을 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적인 면에서 소외가 좀 된 거고요. 일본은 어때요? 아날로그에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여기서 지금 디지털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키워서 해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사실은 이제 라인 사태도 이런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의 디지털은 누가? 네이버의 라인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소프트뱅크 야후랑 50대 50 지분이지만 근데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라인을 내쫓아야 더 크게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역시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인구도 많을 뿐더러, 그죠? 일본에 또 인구도 많고 시장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를 진짜 라인만 쫓아내면 이게 거저먹기죠, 사실은. 워낙 이게 일본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디지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인 사태를 너무 이제 뭐 일본의 뭐 그 친일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는 빅테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라인의 클라우드는 당연히 네이버를 쓰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뭐 네이버가 사실 뭐 라인에 인공지능이 없어요?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쓰고 챗 GPT라든지 또는 구글을 쓰려고 씁니다. 당연히 뒤에는 누가 있어요? 빅테크들이 있는 겁니다. 네이버 라인을 내쫓아내야 먹을 게 크니까. 그리고 일본 시장을 장악하면 라인이 잘 되는 거, 라인의 가치는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친일 국가들, 일본하고 친한 국가들, 그게 어디예요? 대만, 태국 또는 인도네시아. 이게 라인이 일본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태국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잘 되잖아요. 왜? 다 일본하고 친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라인이 먼저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는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게 당연히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에 밀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때 라인이 들어갈 때는.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뒤에 줄 섰다니까요, 지금. 이거 정확히 모르고 그냥 뭐 반의 감정 이게 아니에요.
경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경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을 끼고 보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의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라인의 가치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그죠? 사실 일본하고 친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친일 국가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물론 뭐 최근에 뭐 한국 동남아에서 뭐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지만 이제 일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을 빅테크들이 노린다는 겁니다. 근데 눈의 가시가 누구야? 네이버 라인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프트뱅크가 기술도 없는데 뭘 가지고서 지금 큰 소리 치겠습니까? 누구 보고, 누구 믿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챗 GPT라든지 또는 구글, 응? 얘네들 빅테크 보고 그런 거죠, 지금. 응? 네이버 내쫓아내도, 어쨌든 빅테크들이 들어와서 이제, 해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단순하게 반일 감정 가지고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네이버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 추가로 한 가지 뭐, 네, 한 가지 이슈는, 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인데, 당연히 뭐 미국에서 상장하면 국내에 자금을 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는 영향을 덜 줘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 아시겠지만 카카오 때도 아시겠지만 이게 분할 상장하는 걸 별로 기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좀, 예, 좀 잠잠해지면 예, 어차피 나스닥에 상장하기 때문에 국내에 자금 끌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영향 주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좀 사소한 이제 그런 이슈 좀 사라지고 나면 사실 뭐 예, 물론 앞으로 뭐 네이버도 잘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너무 저평가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도 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하여튼간에 그 네이버도 관심 있게 정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예,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라인 사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진짜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아니 우리나라 카카오는 진짜 카톡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중이 큽니까? 그 라인의 가치는 진짜 프라이스리스, 그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예, 자본시장이니까 뭐 가치를 매겨야 되지만 예,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일단은 뭐 최소 10조 이상 된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이거 헐값에 매각할 일도 아니고 예, 당연히 예, 그리고 앞으로 진짜 뭐 디지털, 인공지능 이거 진짜 가치는 이 데이터의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PBR이 아니 PR은 17배고요. 그 다음에 PBR은 한 배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저평가죠, 지금. 꼭 사란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인사이트 시간에는 꼭 사란 얘기 안 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네이버의 가치,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 물론 플랫폼,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렇고 좀 안타깝죠. 그쵸? 예, 물론 이거는 정권에서도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좀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국내 플랫폼 뭐 서버린 AI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국내 진짜 성장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둘 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견제를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뭐 이거 도와주긴커녕 뺏어먹고 막 배제시키고 막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지만 이거는 다시 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죠. 그죠? 너무 플랫폼을 자꾸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어, 좀 크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안 나와서 그러면 또 모를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죠? 최악의 경우 매각해도 10조 이상입니다. 이게 시총이 30조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나중에 뭐 네이버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뭐 갈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예, 능력이 너무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서 예, 오히려 진짜 견제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투자자로 살아남는 방법 그러더라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수익 안 내고 갈 수는 없죠. 예, 어떻게 하면 수익 내냐? 일단 뭐 현대차, 예,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안 됐지만 예, 워낙 이제 실적이 뛰어나고 예, 저는 뭐 현대차, 기아 예, 장기 투자 종목으로 항상 말씀 많이 드렸고 물론 지금 이것도 뭐 그냥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시총 4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언제 어쨌든 간에 이러든 저러든 현대차의 가치는 시총 2, 3위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옛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를 못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계속 보시라고 저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제가 예,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서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겠지만 저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기아도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는 정고점 훨씬 넘었죠. 그죠? 분명히 좋은 종목도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항상 뭐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네이버가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우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의 또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또. 예. 그리고 이제 뭐 원자력 뭐 추세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죠? 살짝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뭐 이거는 ETF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뭐 여기 뭐 원자력 종목만 이게 아니죠. 예, 전력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만들면 뭐 합니까? 어차피 전력 수급도 안 돼요. 어? 천천히 하면 좀 안 됩니까? 그죠? 아니 굳이 뭐 엔비디아 그거 비싼 거 못 돈 주고 해야 돼? 차라리 내가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죠? 쿠다가 좀 뭐 익숙해서 편한 거 있지만 좀 불편해 좀 싼 거 쓰면 안 됩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예. 뭐 제가 개발자 아니라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뭐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의 또 어떤 수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쨌든 밸류체인으로 해서 잘 갔듯이, 뭐 LG노텍은 애플의 밸류체인이 있죠. 그래서 워낙 또 많이 보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이 뭐 분석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도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바닥에 있을 때 기회다 말씀 많이 드렸고 역시나 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애플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자 회의가 있죠. 예, 그러면서 특히 아이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은 좀 역사가 스마트폰에서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3, 4년은 일단 기본이시고 4, 5년도 많아요. 그리고 6, 7년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그죠? 요번에 갤럭시도 좀 인공지능 탑재해가지고 예, 좀 많이 팔렸죠. 예, 그래서 아이폰은 아마 더 할 거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뭐 주력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그쵸? 예, 이럴 때 좀 잘 가져서 고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6월 달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코스피에서 LG 엔솔이 시청 2위였거든요. 근데 시청 2위 종목이 삼성전자는 그나마 나요. 그죠? 근데 LG엔솔은 지금 얼마나 빠졌습니까? 이것도 주봉이에요. 역사적 하한가입니다. 아. 이러니까 뭐 코스피가 못 갔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항상 우리 이 상장 자체도 좀 문제가 좀 많죠. 그죠? 상장 자체가 뭐다? 작정이다. 상장할 때 우리 뭐 다 개개인들이 한 주씩 받아가지고 뭐 4, 50만 원씩 수익 받고 고맙고 잘 썼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너무 이게 LG화학에서 이렇게 분할 상장했는데 저 시청 100조짜리에서 100조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00조짜리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좀 이거는 좀 IPO 상장 시장이 자체의 문제인 거죠. 제도도 사실은 한국 시장이 좀 개선할 게 좀 많긴 해요. 근데 잘 활용하면 또 좋은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 그죠? 원래 35만 원이 역사적 저가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더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2차 전지 뭐 안 좋고 뭐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은 종목 대부분 안 좋겠죠. 사실 뭐 양극재 종목들. 예.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뭐 내려갈 만큼 내려가면 그쵸? 돌아서겠죠.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돌아선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2차 전지에도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쵸? 뭐 음극재, 뭐 대주전자 재료 또는 장비업체, PNT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잘만 보면 이쪽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려면 역시 하반기 한번 역시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 6월 이제 거의 뭐 아직은 뭐 상반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뭐 심리적으로는 하반기에 들어가죠. 역시 이제는 좀 잘 째려봐야겠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그죠? 우리는 그냥 보는 것만 봐요. 인공지능 보니까 뭐 인공지능 관리 안 됐으면 쳐다도 안 봐요, 그죠? 근데 아니 돈 없어도 여행은 가면서 왜 이거 안 보죠, 그죠? 하다못해 제가 나라라 공주 항공주 참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인사이트 시간은 좀 심각한 시간인데 사실 뭐 제가 요즘 뭐 기분이 좀 나쁘지 않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시장을 뭐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면 그쵸? 그 코로나 시대는 굉장히 항공주가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지금은 PBR 4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그죠? 상승하는 추세인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항공주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해운주 말씀드렸죠. 그 해운주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너무 보는 것만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쪽을 또 봅니다. 항상 또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의 그 칵테일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멋있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인간 지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 막 갓비디아, 천비디아, 젠슨 황제님 막 이럴 때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이거는 안 돼.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 쳐다보지도 마. 뭐 그래서 많이 솔직히 못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럼 오히려 또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한국 투자자로서 살아남는 방법 뭐 그죠? 항상 선택과 집중 잘해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저랑 같이 하면 되죠. 그죠? 요즘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말이죠. 뭐 그냥 괜히 들은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짧게 요약하면 AI 랠리에서 소외된 종목은 사실 일부예요. 아니, 그 거꾸로 얘기하면 AI 랠리의 수혜를 받은 종목이 일부인 거죠. 그렇고요. 우리도 안 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근데 여기서 소외된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이 시총이 큰 종목, 응? 또는 뭐 LG엔솔, 뭐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소외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못 간 거죠. 그죠? AI 랠리를 탄 종목은 탔어요. 그렇죠? 전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데 선택과 집중 잘해서 잘 올라갔으면 됐지만 이제 그 반대로 들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못 간 이유, 네이버가 못 간 이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능력치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능력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 오히려 막 지금 일본은 막 네이버 라인 쫓아내려고 하잖아. 왜? 지들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참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문제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치니까 2,584가 종목이에요. 이 중에서 진짜 뭐 우리가 잘 갔다고 해서 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선택하십시오. 항상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랑 함께 하시면 정말 워낙 요즘 좋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방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항상 예리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트항 마켓 사이트고요. 예, 뭐 구독 알람 당연히 해주시면 좋죠.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